이른 봄이었습니다. 달력은 3월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바람은 아직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매화나무는 꽃망울 하나 터뜨리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.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, 돌담이 낡고 대문이 오래된 집 한 채. 그 집 마당에도 봄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. 이수님 씨, 올해 73. 이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이 집에서 남편을 보내고 이 집에서 혼자 남은 사람입니다. 그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 한 술 뜨고 대문 앞에 나와 섰습니다. 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. 기다리는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섰습니다. 길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. 그날 오후 서울에서 아들 민준이 내려왔습니다. 48세. 대기업 과장 직함을 달고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남자. 어머니 집에 온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.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. 회사 메일, 카카오톡, 부재중 전화 2통. 민주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었습니다. 대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.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.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풍경. 올 때마다 저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. 어머니, 거기서 계시면 춥습니다. 들어가 계시지. 주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리고 웃었습니다. 반가운 웃음이었는지, 쓸쓸한 웃음이었는지, 민주는 잘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. 곧 올 것 같아서. 짧은 한마디였습니다.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.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머니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. 이재철, 주님의 남편, 민준의 아버지, 3년 전 봄,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6달 뒤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. 그는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.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고 표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딱 한 가지. 봄이 되면 달라졌습니다. 봄이 오면 제철은 꽃 모종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. 장날도 아닌 날, 일도 없는 날, 허름한 비닐봉지에 모종 2세 포기를 담아서 씩 웃으며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이거 핀니년. 우리 집도 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겠소? 그럼 수님은 꼭 이렇게 받아쳤습니다. 아이고, 쓸데없이 화단 청소는 누가 해요? 투덜거렸지만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 흙을 고르고 있는 건 수님이었습니다. 손으로 돌멩이를 골라내고 물뿌리개로 천천히 물을 주고 꽃이 잘 심겼는지 허리를 굽혀 들여다봤습니다. 그리고 꽃이 피면 가장 먼저 제철을 불렀습니다. 여보, 이것 봐요. 다 피었어요. 제철은 멋쩍게 웃으며 와서 봤습니다. 그게 전부였습니다. 그리고 봄이 오면 새 식구는 마당에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. 밥상을 들고 나와 평상에 올려놓고 된장국 하나, 김치 하나, 그게 다인 밥상이었지만 꽃을 보며 햇살을 맞으며 밥 한 숟가락을 뜨던 그 시간이 민준에게는 지금도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러나
3년 전 가을, 제철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주님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.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철은 그런 수님을 보며 말했습니다. 당신도 몸 아픈데 그냥 집에 있어요. 안 와도 되는 데를 왜 와요? 투덜대면서도 그냥 앉았습니다.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. 그해 겨울, 제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. 병원에서 돌아온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주님의 봄은 멈춰버렸습니다. 봄이 와도 꽃을 심지 않았습니다. 마당은 점점 비어갔고 화단에는 잡초만 자랐습니다. 그리고 수님은 봄이 오면 더 조용해졌습니다. 마치 봄이 오면 더 선명해지는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. 저녁을 먹고 난 뒤 민주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.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. 아니,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. 어머니, 주님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만 잊으세요.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잖아요. 언제까지 그렇게 대문 앞에서 계실 겁니까? 저도 마음이 아파요. 근데 어머니도 사셔야죠. 주님은 TV를 껐습니다. 조용해진 방 안에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. 민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때 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. 너는 기다려본 적 있냐?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 것도 같은데 가슴으로는 닿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민주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. 화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. 민주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. 어제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.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3년 만에 그 화단에 손이 가고 있었습니다. 주님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. 민준아, 나 좀 도와줘라. 민주는 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. 주님은 화단 한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. 여기 다시 꽃 좀 심자. 민주는 잠깐 멈췄습니다.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. 둘은 함께 흙을 팠습니다. 어머니는 예전처럼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곱게 고르고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 들여다봤습니다. 민주는 그 옆에서 시키는 대로 구멍을 내고 물뿌리개를 가져왔습니다. 오래전 봄날, 이 마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던 일을 이제는 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. 한참을 말없이 일하다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어머니, 이제 괜찮으세요? 주님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흙을 고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. 괜찮은 건 아니고, 그냥 기다리는 방법을 바꾼 거다.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. 이 꽃이 피면 그 사람이 다시 온 것 같거든. 사람은 가도 계절은 다시 오잖아. 그래서 봄이 오면 다시 만나는 거야. 주님은 웃었습니다.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분명히 웃음이 있었습니다.
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선 안 되는 말이 많아서였습니다. 그는 그냥 옆에 앉아서 흙을 팠습니다. 며칠이 지났습니다. 민주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주말에 다시 내려왔습니다.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.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. 도착해서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멈췄습니다. 화단에 작은 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. 손바닥만 한 보라색 꽃 하나. 어머니, 꽃 폈어요. 주님은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. 앞치마를 두른 채로 천천히, 그리고 꽃 앞에 섰습니다.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. 왔네. 그 한마디였습니다. 민주는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. 참지 못했습니다. 어머니가 누구에게 말한 건지, 꽃에게 한 건지, 봄에게 한 건지, 아니면 3년 전 떠난 그 사람에게 한 건지,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알았습니다. 어머니에게 봄이 다시 왔다는 것을. 그해 봄은 결국 찾아왔습니다. 늦었지만 분명히 왔습니다. 그 집 마당에도 다시 봄이 피었습니다. 이수님 씨는 여전히 봄이 오면 대문 앞에 섭니다. 하지만 이제는 쓸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. 그것은 다시 만날 것을 아는 기다림입니다. 봄은 다시 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도 봄 안에 살아 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?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 분,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신 분, 이 영상이 그 마음 곁에 잠깐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. 좋아요 하나와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